달래강 들판 가장자리에 인해가 피어올라 밤의 시작을 알렸다. 기러기떼가 남쪽으로 날아갔다. 고사리봉 메뿌리에 눈이 녹을 때쯤이면 저 기러기도 제 고향을 찾아 북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려 산하를 짓밟던 몽골군도 기러기떼처럼 제놈들이 태어난 황량한 벌판으로 돌아가면 성안의 백성들과 전투에서 살아남은 병사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몽골군은 세 방향으로 들이쳤다. 음성을 거쳐 백마령을 넘어 달래강 들판으로. 청풍강을 거슬러 부는 북풍에 돛을 세워 북창나루에 이르는 백길과 금당 계곡을 지나 조둔진에 이르는 협곡길이었다. 적장야굴은 야심한 밤을 틈타고 새 길로 충주성으로 이동했다. 김인후는 적장야굴의 기만전술에 허를 찔렸다. 김인후는 몽골군이 금당 계곡으로 침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무지한 장수가 아니라면 좁고 가파른 협곡으로 병사를 밀어넣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몽골군 척후병이 창준 최수에게 한 차례 사로잡혔던 곳이었고 금당사 수원성들이 고갯마루의 매복을 적장야굴이 모를 리가 없었다. 실패한 곳으로 다시 병사를 밀어넣다니. 무지한지 영리한지 적장야굴의 전략을 김인후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다. 뗏목으로 청풍강을 건너더라도 마지막절을 넘어야 충주성 배후를 공격할 수 있었다. 그곳 또한 외길이라 만만하지 않았다. 몽골군은 멀찍이서 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북창나루를 건너 북문으로 들이칠까? 마지막제를 넘어 남문으로 올까? 아니면 달래강을 건너 성 서쪽을 공격할까? 김인후는 삼경이 지나도록 병영막사에서 적장야굴의 전략을 생각하고 생각했지만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 그저 적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말발굽 소리가 병영막사에 들려왔다. 나으리! 대명산 탕금대로 척후 나갔던 시백이었다. 무슨 일이냐? 적병이 뗏목으로 조둔진으로 건너고 있습니다. 김인후는 깜짝 놀랐다. 조둔진이라니? 지난번 몽골군을 물리쳤던 곳이 아니냐? 예, 나으리. 실패한 전략을 반복하려는 이유는 뭘까? 김인후는 적장의 전략을 알 수 없었다. 뗏목이 반쯤 강을 건너면 활을 쏘아라. 한 번 당했으니 함부로 강을 건너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강을 건넌 놈들은 갯가에서 척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는 놈들은 반드시 마지막제로 몰려들 것인즉 곧장 퇴각해 교의 정준의 병사와 마지막제에서 합류해 고개를 넘지 못하게 하라. 예, 나으리. 시백이 막사를 빠져나갔다. 말발굽 소리가 청풍강을 거스르는 북풍처럼 스산하게 들려왔다. 임교인은 들어오라. 예, 별감. 임경필이 병영막사로 들어왔다. 적 중앙군 움직임은 어떠냐?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중앙군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어쩌면 충주지리에 밝은 야굴 군사 홍보군이 장깨를 부릴지도 몰랐다. 연화는 돌아왔는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만. 임경필이 어물쩍거렸다. 달래강 상류로 척후 나갔던 연화와 그의 수하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두어 시각이면 충분할 터인데 여태 돌아오지 않았다니. 시간 걸릴 만큼 먼 곳이 아니었다. 병거라도 당한 것일까? 아니면 적의 움직임이라도 포착한 것일까? 김인후는 몽골군이 달래강과 조둔진을 동시에 들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언뜻 스쳐 곧장 휘금문에 올라 소대기산 몽골군 진영을 바라보았다. 임경필의 보고대로 적 중앙군은 움직이지 않았다. 해그름까지 맑았던 하늘에서 먹구름이 소대기산 매뿌리로 잔뜩 몰려왔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달래강 강물 소리에 실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귓바퀴를 세웠다. 익숙한 말발굽소리, 쳤고 나갔던 연화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면 그렇지. 김윤우는 그때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만우 스님, 이 아이를 보살펴 주세요. 무덕의 거친 숨소리가 저인성을 흔들었다. 제 의미가 힘들다는 것을 아는지 갓난쟁이가 빵긋거렸다. 이 아이를 어찌할꼬? 만우는 가슴부터 먹먹했다. 저인성 전투는 처절했다. 무덕은 달아나는 몽골군을 추격하다 맞은 화살 상처가 깊어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다. 수원성으로 살았던 세월이 억울했을 것이다. 부모조차 모른 채 자랐는데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눈을 감으려니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무덕은 노비 어미에게서 태어나 수원성이 되었다고 했다. 이 어린 것도 제 아비와 상관없이 노비가 될 것이다. 무덕은 아이 아비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다. 안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을 테지만. 만우 스님,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숨을 헐떡거리는 무덕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노비가 되더라도 이름은 지어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름을 지어달라. 만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긋거리는 갓난쟁이를 들여다보았다. 개펄에서 갓핀 연꽃처럼 깨끗했다. 연화, 부처님 아이처럼 오물거리는 빨간 입술이 이른 아침 연꽃에 꽃잎을 내미는 연꽃처럼 보였다. 연화가 어떠냐? 무덕이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백을 바라보았다. 사형, 염치 없는 말이지만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무덕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시백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게. 시백이 빵긋거리는 아이를 바라보면 무덕의 손을 잡았다. 시백은 눈물이 났다. 아이 아비조차 말해줄 수 없는 아픈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아비 없는 자식이 있으려고. 시백은 가슴이 답답했다. 사형,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맙다니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이 아이는 내가 잘 돌볼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몸부터 주스르게. 시백이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무덕이 잡은 시백의 손에서 경련이 일어났다. 말할 수 없는 그녀의 아픔을 가슴으로 정하고 있었다. 시백은 무덕 스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얄팍한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덕은 만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만우 스님, 이제서야 제 어미를 따라갑니다. 그곳이 지옥인지 극락인지 알 수 없지만. 무덕은 어슴푸레한 기억을 더듬었다. 어느 달이 밑이었다. 피를 흘리며 악을 쓰던 어머니가 설핏 지나쳤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무덕은 그녀의 과거를 어린 연하를 위해서라도 시백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늘 그 장면에서 멈춰 더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사형 미안합니다. 소선 기억이 흐려서 아이에게 이 어미의 과거를 들려주지 못합니다. 무덕은 가슴이 먹먹했다. 걱정 마시게. 시백은 어린아이를 껴안고 울었다. 무덕은 눈을 뜨고 그렇게 부처님 곁으로 갔다. 갓난쟁이 연화를 두고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우는 그녀의 눈을 감겼다.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이 났다. 무덕 스님, 시백은 우직한 얼굴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뜨리며 꺽꺽거렸다. 평생 연모했던 여인을 저 세상으로 보낸 아픈 마음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아비도 모르는 아이까지 맡았으니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지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무덕을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시백이 언뜻 떠올랐다. 20년도 더 된 일이었다. 연하가 저렇게 어엿한 여장부로 성장해 함께 전쟁에 참여했으니 시백 또한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 김윤우는 생각했다. 소대기산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진눈깨비가 후드득거렸다. 나으리! 시백이 휴경문 성로로 올라왔다. 김윤우는 시백 표정부터 살폈다. 피로 얼룩진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연하 걱정은 눈곱만큼도 없어 보였다.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결기일 것이다. 몽골군이 뗏목으로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시백이 숨을 몰아쉬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말하라. 뗏목이 뒤집혀 갯가로 기어오른 적병들을 사로잡았는데 고려군 포로들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김윤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이미 고려군이 아니라 몽골군 병사들이었다.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아군이 죽어야 한다. 몽골군의 칼날이 두려웠겠지만 나라를 배신한 대가가 죽음밖에 없었다. 병든 어미의 끼니를 걱정하던 고려군 병사 포로가 언뜻 떠올랐다. 그런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몽골군의 고려군 포로도 적이었다. 대가리를 빳빳하게 쳐들고 죽여달라 소리 지르던 몽골군 포로들의 패악이 슬핏했다. 오랑캐 병사들은 목숨 바쳐 제 나라를 지키고 죽었다. 이자들을 어이할꼬. 김윤우는 가슴이 아렸다. 나라를 버린 몽골군의 고려군 병사 포로들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몽골군과 맞서 싸우려는 병사들도 백성들도 없을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도 힘들 터인데 배신한 포로까지 살려두면 그들의 싸우려는 의지가 여지없이 꺾일 것이다. 임교위, 고려군 포로들을 데려오라. 임경빈이 놀란 표정이었다. 강도에 다녀온 수하가 신경이 쓰였던지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예, 별가. 사색이 된 고려군 포로들이 무릎을 꿇었다. 김윤우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희들은 고려 백성으로 몽골군 앞잡이가 되어 부모 형제들을 창과 칼로 죽였으니 그 죄가 실로 크다 하여 오늘 너희들의 목을 베어 너희들에게 죽은 부모 형제들의 원혼을 달래줄 것인즉 혹여 억울하면 앞으로 나오너라. 내 그 사정을 들어보겠다. 고려군 병사 포로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교의 임경빈은 저들의 사정을 들어보아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옥사에 가두고 정당하지 않으면 모조리 죽여라. 임경필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다. 배신자는 모조리 죽여야 한다는 방호별감 김윤후의 말이 오늘따라 더 깊게 들렸다. 소장이요? 못하겠느냐? 아닙니다, 별감. 김윤우는 포로들을 단죄할 자신이 없었다. 누가 감히 저들에게 배신자라고 죄를 물을 수 있겠는가? 누가 저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라도 했던가? 그리고 죽음에서 구해주기라도 했던가? 김윤우는 원망 어린 고려군 포로들의 눈을 참아 볼 수 없어 눈길을 돌렸다. 나으리 늙은 포로가 엉금엉금 기어나왔다. 피죽조차 못 먹었는지 피골이 상접했다. 그래, 너는 왜 몽골군에 부역했느냐? 늙은 포로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겨우 말을 꺼냈다. 소인은 여주에 살았는데 아들이 성으로 들어간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으면 시체라도 찾아야 한이 풀릴 것 같아서 소식이라도 들으려고 나으리 소인 아들을 찾아주셔요. 늙은 포로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는지 띄엄띄엄 말했다. 아들을 찾으려고 몽골 오랑캐 진지든 아군 진지든 헤매고 다녔던 모양이었다. 김인우는 늙은 병사를 더는 다그칠 수 없었다. 제 어미 끼니가 걱정되어 춘주성을 도망쳤다던 고려군 병사의 악다구니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김인우는 가슴이 먹먹했다. 철룡상성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그만 몽골 오랑캐에게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끌려왔었지요. 죽은 자식 시체라도 찾아야 한이 풀리겠다는 부모가 어디 한둘이겠는가. 김윤우는 이 참담한 사실이 서글펐다. 보제사 다리 밑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도망가라고 소리소리 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들을 찾은 뒤에 식솔이 숨어있는 산속까지 가야 합니다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라도 들어야지. 소인이 먼저 돌아가 풀뿌리라도 캐서 식솔들을 먹여야 하는디. 늙은 포로의 이맛살이 세월만큼 느리게 꿈틀거리더니 끝내 눈물을 뚝뚝 떨궜다. 김인우는 더는 그의 애끓는 사연을 들을 자신이 없었다. 백성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을 지켜야 할 임금이 백성을 버려두고 저만 살겠다고 섬에 숨어버렸으니
백성들이 온전할 리 없었다. 인교인은 창정 최수에게 일러 이자에게 귀리와 좁쌀 한 대씩을 챙겨주고 고향집으로 돌려보내라. 아이고 나으리 아닙니다. 소인은 아들 시체를 찾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구먼요. 김인우는 늙은 포로의 참담한 이야기를 들을 자신이 없어 허공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에 풍악이 실려오는 듯했다. 전쟁은 미친 짓이었다. 백성이야 도륙하든 말든 연애에 빠져있을 임금이 원망스러웠다. 폐하. 김인우는 막사를 빠져나가는 늙은 고르군 포로의 굽은 등처럼 엎드려서 밤새 울었다. 그는 아내의 굽은 등이 설핏했다.